와. 갑시다. 갑시다. 이 원순열에 관련된 거를 사실 입체도형까지 한꺼번에 보고 들어갈까 했는데, 일단은 입체도형은 조금 있다가 나왔을 때, 더 해볼게요. 자, 우와! 깨지면 안 되는데. 자, 20번 문제를 한번 좀 봅시다. 자, 풀리는 친구는 직접 그냥 풀고요. 만약에 좀 어렵겠다 싶으면은 같이 좀 볼게요. 자, A, B를 포함한 총 8명의 학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A, B를 포함한 5명을 선택을 한대요. A, B를 포함한 5명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그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A, B는 확정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추가로 6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3명만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지 A, 라지 B랑 A, B, C 5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5명 원순열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전부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중복을 찾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6, 5, 4, 3, 2, 1이니까 20가지 4페이지니까 24가지. 그래서 정답은 480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2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22번. 이게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지금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갈아 앉는 게 있어가지고 22번을 풀어봅시다. 그죠? 추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워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남녀가 번갈아 앉아야 되다 보니까 남녀 이렇게 돌려서 앉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원순열, 그냥 순열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정하는 게 편해요. 못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식으로? 몰라. 나는 뭐 여기가 여학생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남학생이라고 칠게요. 여학생 라지 ABC, 남학생 스몰 ABC. 이 중에서 여학생 아무나 한 명은 물론 앉아 있겠죠. 뭐 A가 어딘가 앉아 있겠죠. 나는 그 A라는 여학생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어디든 여학생 A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나는 북쪽으로 볼 거예요. 다 돌려서 볼 거예요. 그렇죠? 어디 앉아 있더라도 여기로 그냥 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총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얘기했죠? 괜찮죠? 여기까지 한 가지. 그러면은 여기 여학생이 들어갔으니까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자리로 확정이 났어요. 괜찮죠?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조금만 더 풀어봅시다. 풀이 방법이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풀었지?
그렇지. 끝이에요. 그게 다돼요. 여기는 팩으로 들어가면 안 돼. 한 명만 고정이라서. 그래서 한 가지. 이게 답이야. 조금만 빼면 이제 끝이야. 답이야. 여기는 6명을 다 앉혀버리면은 다 앉은 거라서 문제가 되죠. 한 명만 앉은 거니까 6명 6으로 나누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여학생이 한 명이 앉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제이가 앉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학생 2명이 이제 순서가 줘버리면 되니까 2명만 순서 주면 돼. 2명의 순서. 그치? 그리고 남학생들도 다 다른 자리다. 3명 전부 다 순서대로 나열해버리면 되겠다. 그게 끝. 미안. 이거 지금 생각보다 꽤 많이 헷갈려합니다. 꽤 많이 헷갈려요. 자, 얘는 이거 말고 풀이 방법이 사실 다른 것들도 더 있어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이 경우의 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해석 방법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면 완전 엉뚱한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가지 이상의 풀이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걸 추천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걔네들이 만약에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틀린 경우가 없어요. 진짜 거의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만 써버리면은 내가 뭘 빼먹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 이게 감이 좀 안 와요. 물론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 서로 다른 2가지 방법을 풀었는데 둘이 답이 다른 게 나오면 좀 멘탈이 아프죠. 뭐가 틀린 거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계속 연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나는 라제라는 여학생이 어딘가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라제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6명 중에 일단 아무나 한 명 고정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아무나 한 명 고정시킬 거야. 아무나. 그러니까 사람 수가 6가지죠. 근데 한 명만 앉히면 어차피 6가지 자리가 다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사실상. 괜찮죠? 그래서 1이라고 쓴 거고요. 그게 라제라는 여학생이었다라고 친다면은 자리 배치가 다 끝났어요. 남녀, 남으로 나오게 되겠고, 이때 5자리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남학생 자리 아니야? 그럼 이건 중복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여학생 A랑 마주보고 있는 자리고요. 얘는 여학생 A랑 바로 옆에 있는 자리예요. 얘도 여학생 A랑 바로 옆에 있는 자리. 둘은 또 다른 거죠. 왜냐면 A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 그러면 5팩 하면 되겠네. 5팩 하면 안 돼요. 5팩 하면은 5가지가 되버리니까 여기가 여학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남학생만 들어가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그럼 여학생만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2 여학생 중에 1명 뽑아서 가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는 남은 남학생 2명 중에서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남은 여학생 중에 1명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남은 남학생 중에 1명 들어가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일일이 세도 상관은 없지만 남학생들만 앉혀보자. 그럼 어차피 남학생 3명을 서로 다른 3자리에 전부 나열하는 거라고 그냥 생각해도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남은 2자리에 2명을 전부 나열하는 걸로 그냥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는 또 뭐랑도 생각할 수 있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랑 비슷하게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거 아무래도 좀 수학하에서 안 본 지 좀 된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으로 묶고 하나, 둘, 셋, 넷, 네 명만 순서대로 나열한 상태에서 A, B 순서 바꾸는 경우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A, B가 이웃하면은 안 돼요. 둘이 철천지 원수예요. 붙으면 싸워요. 그래서 둘을 띄어서 앉히려고 해요.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전체에서 A, B가 이웃하는 걸 빼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명 전부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A, B가 이웃하는 걸 빼도 돼요. 근데 요거보다 나는 밑에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얘는 여집합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름은 그냥 사이배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껴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그냥 사이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 뭐냐면 A,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먼저 앉아 놓으면은 A랑 B가 그 사이에 한 명씩만 껴놓으면 얘는 절대 이웃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B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줘요. 그 다음에 A가 들어갈 게 4가지, B가 들어갈 게 3가지.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절대 이웃 안 하겠네요. 이거는 4자리 중에서 2자리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됩니다. 실제로 퍼미테이션은 안 써도 돼요.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압축 정리로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A, B, C, D, E, F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이 중에서 이번에는 A, B, C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로 봅시다. 자 얘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총 4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A, B, C 순서만 바꿔줄 수 있는 경우로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여집합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전체에서 빼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A, B, C가 셋 다 이웃하는 경우만 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는 거는 A, B, C 중에서 어느 둘도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둘도. 그래서 A, B만 붙어 있는 것도 빼야 되고요. B, C만 붙어 있는 것도 빼야 되고요. A, B, C가 다 붙어 있는 것도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빼다가 지쳐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3명 이상이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들어갈 때는 사이배열 방식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3명만 먼저 앉아 놓고요. 그 다음에 D, F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다가 4자리 중에서 3자리에다가 A, B, C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들어갈 게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그러면 절대로 A, B, C는 이웃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교대로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원순열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나? 똑같아요. 내가 여기서 A, B, C, D, F를 갖다가 원순열로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원순열로 자, A, B, C, D, E, F 중에서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원순열을 나열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에다가 껴집어 넣으면 이게 원순열이건 직순열이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사이배열이 제일 편하기는 합니다. 뭐 물론 사이배열이 킹왕짱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종류일 때만 사이배열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집합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서 일단은 내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사이배열만 일단 써요. 언젠가 한 개에 잡히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요. 한참 뒤에나 보게 될 거라서 지금 나올 일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A, B, C, D, E, F 이런 거 나왔을 때 A랑 B가 이웃하면 안 되고 C랑 D가 이웃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사이배열이 안 통해요. 두 종류 나오는 거는. 이런 건 빼야 돼요. 일일이 다 빼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직순열에서 수학하죠. 직순열에서
강북 지역 중에서 여기까지 기출된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고 난 이후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는 계속 강남 쪽에만 있었으니까 강북 지역으로 오고 나서부터 이쪽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3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경희고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조잡해요. 수능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신에서도 나오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봅시다. 출제 가능성 0.001%. 아무튼 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 B, C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해보자. 그렇죠? DF만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DF 3명만 나열하니까 6자리 놓으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3명만 나열할 거니까. 3명만 원수를 할 거니까. 괜찮죠? 그러면 3명만 원수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3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A, B, C는 그 사이에다가 껴집어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 사이에다 껴집어 넣으면 된다. 잠깐. 근데 DF가 앉았잖아. 그럼 원순열은 깨진 거예요. 괜찮나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 자리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 B는 2가지, C는 1가지. 그냥 3명이 전부 순서대로 나열돼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들어갑니다. 자, 왜 이걸 설명했냐? 얘도 똑같이 사이배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 봐봐요. 지금 여기서도 DF가 서로 이웃하지 않아요. 3명, 3명이라서. 뭐 물론 4명, 3명이면은 4명들은 이웃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얘도 4명, 3명이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3명, 3명이니까 괜찮습니다. 똑같이 사이배열로 들어간다면 자, 누가 먼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학생을 먼저 앉히건 남학생을 먼저 앉히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학생을 만약에 먼저 앉힌다고 쳐봅시다. 라지 ABC를 먼저 앉힌다고 쳐볼게요. 똑같죠? 3명의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중복 3가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어딘가 앉았겠죠. 뭐 앉았어요. 그 사이에다가 남학생 ABC를 앉힌다고 친다면 얘도 그냥 3팩이에요. 괜찮죠? 답이 똑같아요. 괜찮죠? 어떻게 해석해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확통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은 풀이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웃긴 거는 완전히 다른 해석인데 와, 이게 같을 수가 있나 싶은데 답은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해석만 정확하다면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다 맞아요. 그게 되게 좀 재밌다고 나만 그런가? 몰라. 아무튼 나는 좀 되게 재밌어요. 참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수상, 수하,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7개의 과목이잖아요. 뭐 물론 수상수하는 뭐 그냥 수학이라는 이름이기는 한데 이렇게 7개의 과목 중에서 그냥 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뭐가 제일 자신 있냐? 솔직히 다 자신 있는데 다 자신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확통이에요. 확통이 제일 자신 있어요. 왜냐면은 다 자신 있어요. 다 비슷하게 잘 하는데 확통이 남들이 좀 못해요. 미안해. 그래서 자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왜냐면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까지도 나는 좀 다 디테일하게 보면서 들어가는 편인데 일단은 뭐 다른 설명하시는 분들도 딱 보면은 본인이 본 것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들도 조금 있어요. 뭐 그걸 본 건지 안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디테일이 좀 보여졌을 때 좀 더 명쾌하게 이해될 텐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미안해. 참고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러시면 내가 사수했어요. 내가 사수자리라서 미안. 12월에 태어났어. 사수했어요. 사수했는데 현역 시절 때 공부한 게 하루에 17시간. 17시간이라고 하니까 17시간 동안에 책상에 앉아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17시간이에요. 공부한 시간만 진짜로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부했냐면 지구상에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겠지. 있는데 혼자 자부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 거의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뭐 사수기는 한데 내가 고3 때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고3 때 내가 몇 등 정도 했냐면은 한 40등대 정도 했어요. 고3 때 40등 때.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반에서 40등대예요. 반에서 40등대. 뭐야? 반에 40명이나 있어? 미안. 여기서 이제 라떼는 말이야. 나 있을 때는 한 반에 보통 한 44명 정도 있었어요. 한 반에. 그래서 뒤에 몇 명 있었죠. 이제 운동부 몇 명. 그래서 갖고 가다 누가 물어보더라고. 너 운동부냐고. 미안.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20살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뒤늦게 이제 21살 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로또 당첨돼봤자 여기 아파트도 못 사야 지금. 1등 당첨돼도 여기 아파트도 못 사.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안 돼요. 공부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 공부보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쉬운 길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살면서 느낀 게 공부는 그나마 한 만큼 나와요. 뭐 1등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자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한 만큼 내가 올라간다라는 게 좀 괜찮아요. 아니 수능에서 박살나면 이건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비스름하게 나와요. 가끔 이제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정말 대박 쳐서 막 수학에서 2개 찍었는데 2개 다 맞아가지고 막 수능에서 막 8점 올라가서 막 3등급 나올 게 1등급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정말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보통은 다 비스름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 시작했어요. 21살 때 3월에 재수학원에 들어갔죠. 거의 재수학원 거의 전체 꼴찌였어요. 거의 진짜로 8개월 공부했어요. 11월 수능.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학원 전체 1등 했어요. 전체 1등. 이때 2등 했던 친구가 이제 서울대 수교과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3등 했던 친구가 이제 연대 의대 들어갔고 원주 캠퍼스긴 하지만 근데 나는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서 그래서 사수를 했어요. 그래서 22살 때. 왜 떨어졌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꿈을 좀 되게 크게 갖는 게 좀 습관이에요. 꿈을 나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갖는 걸 보통 기본으로 좀 잡고 있어서 지금 내 꿈은 뭐냐면은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내 꿈은 세계 정복. 세계 정복. 내 꿈은 세계 정복. 이것도 줄인 거예요. 원래 우주 정복이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는데 아무튼 꿈만 큽니다. 꿈만 커요. 아직도 꿈꾸는 소년이라고 하면 이제 욕하겠지. 아무튼 꿈꾸는 상태고 이때는 뭐였냐면은 목표가 서울대 의대였어요. 서울대 의대.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20살 때 막 알바하면서 생활했는데 1년 내내 알바를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뭐 애들하고 술 먹고 막 뭐 놀고 하다 보니까 막 남는 게 없어요. 이때만 해도 진짜 굉장했지. 막 뭐 피어싱하고 뭐 머리는 여기 어깨까지 내려오게 하얗게 탈색해가지고 다니고 막 이거 뭐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알바 같은 거 하면은 막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진짜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 알바야 커피 좀 타와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이게 되게 너무 무시당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럼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고가 되자. 최고는 어디냐? 난 책을 싫어해서 문과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최고는 어디냐? 의대. 그럼 의대 중에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서울대. 그래서 그냥 이걸로 잡은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근데 이때 나왔을 때 서울대 의대는 안 돼요. 좀 택도 없는 상태였고 지방대 의대는 좀 차고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서울 쪽만 생각하자. 그래서 추천을 한 게 학원에서도 추천한 게 이제 경희대랑 이제 중앙대. 여기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다 쓰래요. 다 썼는데 다 떨어졌어. 그래서 사수. 그래서 사수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원 다닐 때는 이제 장학금 받고 다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있으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긴 했는데
아쉽지만 망했어요. 망했어요. 전년도보다 더 안 나왔어. 참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데 언젠간 들려줄 날이 오기는 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능 보기 전날에 술을 먹었는데 내가 미쳤지 진짜. 자신감이 차고 넘쳐가지고 내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21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애들이 다 군대가 있으니까 아무도 날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필 이때쯤 되니까 애들이 전역해갖고 나와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래 뭐 까짓건 뭐 하지 뭐 이랬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아쉽지 참. 뭐 이건 뭐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 필요하면은 필요하진 않겠다. 필요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어쩌다가 얘기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4주를 했고요. 망했고요. 망해서 간 데가 이제 내 모교죠. 이제 K대. 여기도 이제 가군이라서 쓴 거지. 가군이라서 진짜 초하향 지원해서 했어요. 거의 한 상위 5% 안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뭐 내가 나름 망했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내가 막판에는 이제 전국에서 100등대 안에 들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일반 학과는 뭐 자 서울대까지는 뭐 충분히 무난한 상태. 근데 라군에다가는 이제 서울대를 쓰긴 했지만 이제 사범대 쪽으로 썼고요. 근데 이게 딱 내 점수대였는데 아쉽게 여기가 떨어지고 가군에는 이제 미련 못 버리고 이제 의대 썼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만 붙고 그래서 어쩌다가 내 모교가 됐어요. 처음에는 진짜 다니기 싫어가지고 1학년 때 학점이 이제 0점대 0점대 거의 F로 도배를 해놓아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가지고 너무 다니기 싫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합격증 딱 받으러 갈 때 그 합격증을 딱 받아갖고 학교에서 오는데 해가 쨍쨍해요. 근데 너무 진짜 우울했어 진짜로. 내가 여길 가려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했나? 지금 이 생각. 미안해. 욕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무튼 지금은 모교라서 그런지 되게 좋아요. 모교라서.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연고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움찔해요. 아닌데 고연대인데. 연고전 이런 얘기 나와도 아닌데 고연전. 내가 처음엔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아무튼 조금 유치하지? 미안해. 자, 아무튼 뻘소리 어쩌다 이게 나왔지? 어쩌다가 17시간 공부했고요. 몰라 미안해. 뻘소리 잠깐 뭐 잠 깰 겸 잠깐 얘기했어. 미안해. 자, 아무튼 확통이 자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얘는 6, 2, 12 얘도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미세한 차이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꾸준히 설명하면서 알려줄게요. 동아야 우리 잘 되니? 동하야 괜찮니? 자니? 앉아나? 답이 없네. 잠깐만.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좀 가볼게요. 이제 이웃하는 원순열과 이웃하지 않는 원순열의 수. 24번 이거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어차피 방금 한 거라서 아마 조금 감이 올 겁니다. 24번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자, 원순열 이전에 이웃하는 걸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뭐 고정해도 되긴 하는데 고정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네 쌍이 다 이웃해야 되니까
8명 먼저 앉혀놓고 나중에 이웃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애초부터 이웃하는 게 먼저인 게 좋습니다. 이웃하는 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2개 이상의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까다로운 조건을 먼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굿. 응? 맞는데? 잠깐만. 아, 이게 300이 아니고 400이구나. 그래서 300 곱하기. 응? 맞는데? 잠깐. 맞는데? 아, 2번 약분했네. 이것도 약분하고, 이것도 약분하고. 왜냐면 데커플이잖아요. 오케이. 아, 이게 원탁이라서. 그죠?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이웃하는 조건이 원순열 조건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는 아예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 얘네끼리 커플끼리 먼저 앉히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죠? 그러면은 4커플이니까 그냥 4개 원순열로 시작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커플끼리 좌우 순서만 나중에 좀 주면 되겠죠? 그죠? 자, 푼 친구들은 여유가 되면은 앞에 것들 다 숙제니까 다 풀면 되고요. 그래도 여유가 된다. 그럼 라이트센 다 풀면 됩니다. 어차피 다 숙제예요. 자,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갈 때 숙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나는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해서 더 뽑기는 하는데 선생님 전 죽어도 못해요. 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안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풀면은 굉장히 여유로워지죠. 더 풀면은. 내 커플에 순서대로 원순열 들어가니까 4팩을 4로 나누면 되지. 4개로 일단 생각해 주면 편해. 그래서 4개 원순열 먼저 해주고 원순열이니까 4팩 해놓고 중복되면 총 4번 나오지. 그치. 그래놓고 A커플, B커플, C커플, D커플이면 A커플끼리 순서 바꾸는 거, B도 순서 바꾸는 거, C도 D 마찬가지로. 그치, 2명의 순서. 그치. 그런 게 총 4번 연결되는 거지. 근데 2팩. 그치. 그래서 이거 곱하기 4로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2팩을 4번 곱하는 거야. 아, 이현이는 여기 팩토리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4팩을 4로 나누면 3팩은 더 안 들어가도 돼. 왜냐면 이미 내 커플을 다 나열한 거기 때문에. 4팩 자체가. 그러니까 내 커플을 나열해놓고 중복을 없애놓고 새 커플을 또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엄청 커진 거야. 이것만 딱 빼면 답이. 근데 문제는 요거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때 커플이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이 둘이 서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얘는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이라고 한다면 그냥 A 커플을 통째로 A 프라임, B 커플을 통째로 B 프라임, C 커플을 C 프라임, D 커플을 D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먼저 원순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얘네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원순열이에요. 고정 방식을 써도 되고
순열 방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네 커플의 순서를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 커플이 있다고 친다면 그 네 개 커플이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중복이 총 4번 나오더라. 근데 이래놓고 나니까 어때요? A 커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라지 A, 스몰 A가 둘이 위치를 뒤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 추가로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커플도 똑같죠? B랑 스몰 B가 있으면 얘네들도 누가 B고 누가 R인지 그래서 똑같이 둘의 순서를 또 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C 커플 라지 C랑 스몰 C 둘의 위치를 뒤바꿀 수 있어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중복 나오는 거 아니야? 안 생깁니다. 괜찮죠? 안 생겨요. 왜냐면 앞뒤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돌리는 것만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좀 이쁜 색깔로 할까? 이쁜 색깔. 이렇게 또 라지 D와 스몰 D에 관련된 커플들 또 순서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괜찮죠? 요게 답. 그래서 얘는 30, 얼마지? 6 곱하기 2의 4제곱. 그래서 16의 6배니까 총 96가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된 친구들은 미안해. 이거 좀 어렵겠는데? 27번 한번 풀어볼게요. 27번. 근데 굉장히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서 사이별을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A, B가 또 이웃해야 돼요. 야, 그래서 이거는 이웃하는 것도 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사이별을 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B, C를 제외한 나머지 A랑 3명? 이렇게 4명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B, C를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쳤을 때 B는 무조건 A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사이별로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A, B를 통으로 잡고 A 몰라 5명 원순을 해버린 다음에 B, C마저 이웃하는 경우는 그냥 빼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명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전부 다 원순열이에요. 문제 지금 회전하에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지금 없는데 원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말이.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딱 뭐냐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상자리들은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상들은. 그러니까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A, B는 이웃해야 되고요. B, C는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는 경우라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들 중에서 B랑 C까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라는 거예요. B랑 C까지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스몰 c A, B가 이웃하는 전체의 경우 중에서 A, B, C까지 이웃하는 거. 그죠? 왜냐면 여기서 이걸 뺀다라는 거는 일단 A, B가 이웃하는 경우들 중에서만 빼야 되는 거죠. 이웃 안 하는 것까지 빼면은 없는 것까지 빼버리는 거라서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랑 C까지 이웃하는 거. 이런 걸 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잠깐 참고적으로 식을 간단하게만 써놓으면 어차피 얘는 A, B가 이웃하는 거니까 아예 그냥 5자리로 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A, B랑 C, A, B, C 이렇게 총 5개 원순열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C,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고 친다면 A, B가 순서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했을 때 이게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A, B가 이웃하는데 C까지 이웃하는 경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A, B, C를 통째로 그냥 하나로 볼게요. A, B, C까지 이웃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ABC에 ABC, 스몰 ABC 해서 통째로 하나로 그냥 놓고 볼게요. 통째로 하나. 그럼 얘는 4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 원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4개의 원순열로 들어가지고 문제는 ABC, ABC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네 셋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네. 근데 요 셋의 순서를 바꾸는 것 중에서 뭐냐면은 A, B가 이웃하면서 B, C도 이웃하는 거야. B가 가운데 있는 경우만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B, A,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B가 A는 이웃한데 C랑 이웃을 안 하잖아요. 그 B가 C까지 이웃하는 걸 빼려고 하는 거니까 B가 A랑 이웃하면서 C까지 이웃하는 거. A, B, C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A, B, C. 아니면 C, A, B. 괜찮나요? 이해될까요? 그렇죠?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그렇죠? 만약에 이걸 3픽으로 본다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빼려고 하는 거는 B, C가 이웃하는 걸 빼는 거죠. 그 중에서도 A, B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만. 그렇죠? A, B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만 A, B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만 A, B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B가 C까지 이웃하는 경우 B가 C까지 이웃하는 경우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걸로 들어갈 수 있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또 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다른 걸로도 좀 풀어봐도 됩니다. 진짜로. 되게 다채로워요, 풀이 방법이.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조금만 더. 왜 저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용이 좀 될까요? 이게 좀 잘 될까? 좀 어렵지, 이거는. 오케이. 이쁜데. 새로 해도 좀 잘 될까? 근데 좀 너무 어렵지. 자,
요 방법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순열을 깨볼게요. 원순열을 먼저 깨는 거. 원순열만 없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자, 6개 자리예요. 원순열을 먼저 깬다. 결론은 고정 방식으로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얘는 고정 방식이 잘 통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중에서 누구 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조건 중에서 6명 중에서 조건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지비예요. 괜찮죠? 라지비. 라지비는 라지랑도 이웃해야 되고요. 라지씨랑은 이웃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라지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낫겠죠. 라지비를 몰라 어딘가 앉을 거니까 난 북쪽으로 볼 거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괜찮죠? 한 가지. 자, 그럼 이제 A가 이웃해야 돼요. A가 이웃해야 되네? 몇 가지요? 이거밖에 없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조건 까다로운 게 C예요. 라지 C. 이웃하면 안 돼요. 얘만 아니면 되죠.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그래서 C를 아무 데나 안 쳤어요. 나머지 3명은 조건이 없죠. 남은 자리 몇 개? 3개. 그러면은 3명을 그냥 순서대로 나가면 돼요. 괜찮죠?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면 접근 방식의 차이라서 솔직히 풀이는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데 처음부터 이 생각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진짜로. 맨 처음부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먼저 설명한 겁니다. 왜냐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체를 먼저 생각하면은 약간 좀 수학화에서 했었던 거랑 연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원순열을 덧대서 들어가는 걸로 갔는데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에는 순열 방식보다는 고정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죠. 가지고 놀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원순열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풀이가 지금 다른데 이 답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나 계산 안 해봤는데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왜? 확실하니까 둘 다 풀이가.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400, 24의 2배, 48가지. 얘는 6, 22. 36가지네. 얘도 6, 6에 36. 그렇죠. 36가지. 뭘로 풀어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더 낫긴 한데 이게 더 낫긴 한데 얘는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하나만 강력해서는 확통해서는 좀 살아남기 힘들어요. 실수도 워낙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착오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풀고 나온 답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한 번은 내가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얘네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것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이거를 구해봤는데 이걸 사이 배열로 했더니 전체에서 A, B 이웃하는 거, C, D 이웃하는 걸 뺀 거랑 놓고 보니까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얘랑 몇 개 차이가 났더라? 96가지 차이가 나는 거야. 사이 배열로 갔더니 240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빼는 걸로 봤더니 336가지가 나왔어요. 96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난 이게 굉장히 맞아 보이는데 둘 중에 뭐가 답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 썼어요. 진짜로 다 썼어요. 다 써놓고 A4 용지에 빽빽하게 일단 다 써놓고 보니까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없는 게. 그래서 그걸 놓고 보니까 내가 했었던 그런 풀이 과정상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가 빠졌지? 이렇게 하면 안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 논리를 좀 수정해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안 틀리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되게 좀 성격이 확실하게 정리 안 되면 좀 안 넘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될 때까지 봐요. 될 때까지. 약간 조금 집요한 구석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하나 할 때 제대로 하고 넘어가면 다시는 안 틀려요. 비슷한 거 다. 참고로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미안해. 내가 예전에 대학교 때 시험 기간이었어요. 유체역학 시험이었는데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읽으면서 좀 이해하고 있는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공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증명도 안 써져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서관 그 한 자리 안에서 2박 3일 동안 봤어요. 그냥 밥만 먹고 와서 그냥 계속 봤어요.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아는 동생이 갑자기 부르는 거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나 지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 7대 난제래요. 아직 안 풀린 거라고. 그걸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원래 진짜 시간 많았으면 나는 했을 것 같아. 내 성격상 끝까지. 근데 못 풀겠지만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냥 외워서 문제 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때는 아무튼 약간 좀 되게 집요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끝까지 좀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해 뻘소리.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자, 그래서 27번까지 봤고요. 중간에 있는 문제는 좀 할만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 가볼게요. 자, 28번.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요거 잠깐만 좀 확인해 볼게요. 얘는 6개 자리가 다 똑같아요. 가운데 한 자리만 좀 다르죠. 그래서 정육각형 그냥 원탁에 6명에 가운데 1명 앉아있는 걸로 봐도 되고요. 정육각형 테이블에 한 명 하고 정가운데 심판 1명 뭐 이렇게 앉아있는 걸로 봐도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관점 자체를 압축시켜 놓으면 보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자, 1번만 더 해볼게요. 자, 되는 친구는 다른 거 잠깐만 풀어봅시다. 순열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일단 7개를 다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똑같은 몇 번 나와요? 그렇지. 거의 답이에요.
오케이. 자, 답 나온 사람들은 지금 다 답이 맞았습니다. 푼 친구들은 다른 것 좀 잠깐 풀어보고요. 쌤 뭐 몇 개 안 나가가지고 지금 뭐 숙제할 것도 많지 않죠? 여기 되면 라이트 쌤도 똑같은 범위를 그냥 다 풀어주면은 숙제가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쵸? 얘는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순열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순열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7가지 색깔을 다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60도 돌릴 때마다 똑같겠죠? 그죠?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그래서 6으로 나누면 끝이에요. 아니면은 이 6개가 지금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 안에다가 한 가지 색을 먼저 칠해놓고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색깔 7가지 똑같은 거 6개. 그럼 나머지 6개 색은 그냥 같이 하면 돼요. 다 다른 자리니까. 괜찮죠? 그래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5팩 정도까지는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게 좋기는 해요. 5팩 정도까지는 워낙에 팩토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6팩이면 6배니까 720. 그쵸? 근데 얘는 지금 6으로 나눴으니까 5팩 120에 7배니까 840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 29, 30번은 솔직히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31번 좀 봐볼게요. 31번 어렵진 않습니다. 31번도 저기 그냥 요거 보기에서 찾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관점으로 문제 풀어서 그렇고요. 난 이 보기 진짜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지 말고요. 그냥 단답형으로 풀어요. 미안,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해서 얘네가 써놓는 것처럼 이거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단답형으로 한 것처럼. 자, 힌트. 지금 얘네는 이렇게 6자리가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6자리가 똑같아요. 자, 얘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육각형 테이블에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안쪽 하나, 바깥쪽 하나,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앉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안쪽은 오른쪽에 모서리 있는 걸로 칠게요. 안쪽은 오른쪽 모서리 있는 걸로 칠게요. 바깥쪽은 왼쪽 모서리 있는 걸로 칠게요. 이거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 경우였어요.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고민해봐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면 답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겁니다.
끝이야 그거야. 어디가 좀 헷갈릴까? 혹시 저기 문제 오른쪽처럼 해석해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그 맨 오른쪽 것만 보면은 저거는 아까 했었던 것 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었을까? 오케이. 예. 자꾸 컨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보기에서 지금 컨비네이션을 써서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뽑아서 나열하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6개가 지금 다 똑같아요.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는 12개잖아요. 12개라서 몰라. 나는 일단 12개 일단 칠하고 볼래.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똑같은 건 몇 번 나올까요? 그냥 6번 나오고 끝이에요. 괜찮네. 이게 답이에요. 여기 그냥 다 끝. 그게 괜찮을까? 여기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거랑 한 거 비슷하죠? 요것도 비슷하게.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팎으로 색깔 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8개 색깔 칠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괜찮네? 이 똑같죠. 이 어떻게 들어가죠? 몰라. 8개 다 칠해놓고 똑같은 거 4번. 아니면 고정시키려고 이거 하나 고정시킨다 그러면 이거 8가지 해놓고 똑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7개는 다 다르네. 그게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만 딱 고정시키면은 그냥 끝이에요. 요거 색깔 하나 칠해놓고 보자. 똑같은 게 4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간색만 칠해놓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머지 7개는 그냥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7개 색깔 칠하면 끝난다라는 거. 괜찮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고정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한 가지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은 얘는 몰라. 색이 12개지 뭐. 근데 하나만 칠한다 그러면 여기 칠하나 여기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6개 중 하나만 칠한다고 친다면. 그럼 이제 나머지 11개가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실팩해서 들어가면 돼요. 괜찮죠? 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설명했었던 거 그대로 순열 방식과 고정 방식.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앞쪽에서 막 컨비네이션 쓰고 하는 게 있고 또 하필 여긴 보기에 지금 컨비네이션, 퍼미테이션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얘는 왜 퍼미테이션, 컨비네이션 막 이런 게 보기에 들어가 있냐면은 얘가 설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해설지 보면은 아마 그럴 거야. 몰라. 나 해설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아마. 여기에서 12가지 색이네. 12가지 색이니까 12개 중에서 6개 색깔을 뽑아보자. 바깥쪽에 칠할 6개 색깔을 뽑아보자. 그럼 바깥쪽에 6개 색깔을 칠한다 그러면은 원탁에 6명 안 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냐? 그죠? 바깥쪽에만. 그래놓고 얘는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그쵸? 원순을 해주고, 그럼 뭐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걸로 보자라는 거야. 그럼 원순열 끝났죠? 원순열 끝났으니까 여기 6자리는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원순열 또 하면 안 돼요. 요 안에서만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얘는 A랑 마주보는 색깔. 얘는 그냥 6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괜찮네?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깥쪽만 먼저 원순열 칠하고 안쪽 그 다음 보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한 큐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풀이가 완전 막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돼버리면은 오히려 관점이 흐려져요. 그 관점 흐려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관점 토기를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는 순열 방식과 고정 방식만 마스터하자라는 거야. 간단한 건 순열 방식으로, 조건 까다로우면 고정 방식으로. 괜찮죠? 이것도 똑같이 아까 얘기한 걸로 문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서 답을 구하라 그러면은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잠깐만.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왜 똑같지? 12C 6이면은 12개 중에서 6개 뽑는 거잖아요. 거기다 600 하면은 뭐예요? 12P 6이에요. 12P 6에다가 600 하잖아요. 이게 12 팩토리얼이에요. 12 팩토리얼이고요.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실상은 같은 건데 그거를 구분해서 해석하는 거.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보면은 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되겠어. 이거 퀴즈를 잠깐 좀 내야 되겠어. 이거 가지고 지금 퀴즈를 낼까 했는데 일단 유형 5번부터 하고 봅시다. 유형 5번부터. 유형 4번은 입체도형이라서 이건 조금 어려워요. 유형 5번 이걸로 먼저 정리해 봅시다. 이게 같은 거예요. 다 겹치는 겁니다. 35번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35번. 미안해, 조금만 이따가 쉴게. 오케이. 맞았네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굿. 1,000원 다 맞았네. 그렇죠. 뭐 너무 뻔하죠. 얘는 에라 모르겠다. 6명 나열해 놓고 돌릴 때 180도 돌릴 때마다 중복이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어차피 이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고 요거랑 똑같으니까 어차피 두 개씩 같은 게 나와요. 아니면 한 자리만 고정시켜서 6 같은 게 두 개. 그럼 5명은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721을 2로 나눴으니까 답은 36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8번 풀어볼게요. 38번. 지금 쓴 것들 다 맞았어요. 오케이, 다 맞아요. 오케이, 다 맞았어요. 더 바꿀 것도 없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거 다 맞은 상태예요. 답만 고르면 돼요. 답만. 그죠? 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0명 일단 순서대로 나열하고 똑같은 게 5개씩 나오니까 그냥 끝이에요.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본다고 해도 하나 고정되면 다 깨집니다. 원순열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0가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나머지 9가지는 그냥 순서대로 알려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얘를 뭐로 본대요? 10배 곱하기 A로 계산해달래요. 당연히 A는 얼마예요? 그냥 5분의 1이죠 뭐. 괜찮죠? 그래서 오케이, 답은 1번. 저는 다 맞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37번 가볼게요. 굉장히 뒤통수 치는 문제. 뭐야? 뒤에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왜 갑자기 37번 해보라 그러지? 뒤통수 치는 문제라 그래요. 진짜 알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닌데 황당합니다.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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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7번 문제가 난감한 이유가 뭐냐면은 도형이 대칭 형태가 아니고 비대칭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리지? 몰라. 일단은 5개 다 순서대로 나열해놓고 한 바퀴 돌리면서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거 원순열을 가장한 그냥 직순열이에요. 진짜로 그냥 직순열입니다. 왜냐면은 요 자리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얘도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얘도 없고요. 뭐 여기도 다 다른 자리. 그냥 이게 끝입니다. 5팩. 그래서 뒤통수 치는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딱 봤을 때 순간 황당한 문제. 자, 그래서 일단은 유형 5번까지 봤고요. 유형 4번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유형 4번 들어가기 전에 유형 3번 요거 좀 많이 헷갈려 하니까 유형 3번에 관련된 걸로 조금만 다른 걸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근데 패턴을 지금 벌써 다 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게 지금 끝난 상태라 별로 특별한 게 없기는 해요. 그래도 그냥 합시다. 일부러 좀 지저분하지만 조잡하지만 12개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12개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요거 퀴즈. 굿. 오케이. 오. 맞았어. 오케이. 우리도 맞았어요. 오케이. 자, 얘랑 똑같은 걸 평면 회전해서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한쪽 면에 3개가 들어가요. 그쵸? 얘도 3개. 다 3개죠? 이거랑 경우의 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딱 봐도 어차피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는 4개가 똑같죠? 이거 어차피 12팩 해놓고 돌리면은 90도 돌릴 때마다 그냥 계속 똑같은 거 나오게 됩니다. 아, 그냥 12팩을 4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렇죠? 요거는 고정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이 12개 자리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고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 12가지. 근데 똑같은 게 총 4개. 하나만 색칠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11개는 그냥 순서대로 알려주면 되겠네요. 이걸 만약에 아까 전에 그 31번처럼 막 뽑아가지고 나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일단 12개 색 중에서 4개 색을 뽑아요. 4개 색을 뽑아가지고 4개만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그죠? 4개만 원소리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뭐 A, B, C, D 색깔을 칠했다. 그럼 이제 원소리는 깨진 거예요. 왜냐면 바깥쪽만 일단 완벽하게 딱 쐐기를 박아놔도 안쪽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그냥 여기다 8팩 해도 돼요. 괜찮죠? 뽑아서 또 4개 나열하고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뭐 물론 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12시 4 해놓고 4팩을 4 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나올 8개 중에 4개 뽑아서 그죠? 4개 순서대로 나열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안쪽에 4개 중에 4개 뽑아서 안쪽도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어차피 8P4예요. 8개 중에 4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얘도 어차피 이거 해봤자 이거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놓고 보면 이거는 8P8이에요. 8P8. 8개 중에 8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걸 8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12P4라서 그래서 12P4, 8P8 하면은 이건 지금 12팩. 그걸 그냥 4로 나누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가 입체도형하고 중복순열로 갈게요. 중복순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난하니까. 힘들지? 잠깐 쉴게. 하하. 7분까지.